자,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부딪히고 또 고민하는 곳, 바로 직장이죠. 오늘은 이 직장의 속사정을 최신 노동 뉴스를 통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 일터의 진짜 모습,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날카로운 분석들,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무법인 신유의 이경무 노무사님, 그리고 한국갈등전환센터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우리 일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째, 도대체 어디까지가 회사 일이고 어디부터가 내 사생활인지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 둘째,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휴일 근무에 대한 내 권리. 셋째, 사람들은 도대체 왜 회사를 떠나는 걸까? 그 진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공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부터가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 경계가 정말 점점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내 연애. 이걸 그냥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좀 관리가 필요한 문제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직장인들의 생각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무려 10명 중 4명이 조직에 해가 된다고 답했고요. 실제로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적지 않죠. 이게 완전히 개인 문제라고만 하기엔 어렵겠다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직원들이 실제로 느끼는 피해는 딱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공정해야 할 평가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팀워크를 해치는 파벌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관계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좀 심각한 경고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이 흐려지는 경계가 연애 문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세실업의 이 자율, 새벽 달리기 사례를 한번 보세요. 회사는 분명 자율이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이걸 암묵적인 강요로 느꼈다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따라야 할 것 같은 그 압박감.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또 다른 모습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히 추석 같은 명절에 남들 다 쉴 때 내가 일하게 된다면 내 노동에 대한 보상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휴일에 일했다면 보상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기본은요, 평소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인데요. 여기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거. 그냥 팀장님이랑 말로만 약속한 건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이 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주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은 정말 왜 회사를 떠날까요? 흔히들 연봉이 적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생각하시죠?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4%,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올해 고용노동부에 합격한 9급 신입 공무원 중에서 아예 임용을 포기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4명 중 1명이 그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직을 시작도 안 하고 스스로 그만뒀다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엄청나게 많이 뽑기로 하면서 지금 들어가면 승진길이 꽉 막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당장 월급이 얼마냐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이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공무원 조직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표가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회사는 연봉 올려주고 수평문화 만든다면서 거창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죠. 그런데 오른쪽, 직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출근해서 겪는 아주 사소한 순간들, 그 경험들이 모여서 회사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마이크로 경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무심코 던지는 피드백 한마디, 동료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 아니면 내 성과를 알아주는 그런 순간들, 이런 아주 작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회사에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직원은 제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경험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복지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내가 매일 겪는 경험이 부정적이라면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마이크로 경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 한국 리더들의 대인관계 감수성이 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의 감정이나 미묘한 분위기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없는 분위기, 즉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의 책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은 책이라기보다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키워드, 공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인상 깊은 광고 카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 산토리 위스키 광고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 사람도 한 잔 해보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겉보기엔 좀 무뚝뚝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같이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짧은 만남으로 생긴 선입견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깨질 수 있다는 아주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직장 내 경계 문제부터 나의 권리, 그리고 퇴사의 진짜 이유인 마이크로 경험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문제들은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이 바쁜 직장에서 아주 작은 한두 번의 경험만으로 동료를, 상사를, 또 회사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